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화된 이후에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이렇게 2번씩이나 보내온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도 민주당이 과잉 수사라고 지적하자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민주당과 이 총장의 대립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이 구구절절 옳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기에도 그 허구나 결함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것만 딱 국한해서 보면 너무 늘어져 있어요. 널려놨고. 그러면 결과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최종적인 건 얼마 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잖아요. 그거를 총체적으로 볼 때 아니 검찰이 지금 한 1년 반 넘게 수사에 매달려가지고 몇십 명의 수사 검사들이 달려들어서 했는데 결국 그거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그걸 이원석 검찰총장은 뒤돌아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은 검찰의 어떤 무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비판하는 게 비판하는 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추미애 법무부를 지나면서 검찰의 우수 인력이 많이 나가서 지금 인력의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말의 맥락은 그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재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선은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적폐 수사 때 했던 말은 이 수사는 일단 시작이 되면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찍어 누르지도 않는다. 우리도 그러지 않는다. 또 그렇게 의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이 한 얘기는 우리도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시작이 돼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 이거를 정치 검찰이다, 정치 수사다 이런 식의 프레임 자꾸 씌우지 말고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받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법적인 절차를 베베 꼬거나 회피해도 돼.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거죠. 대응하지 말자고 해서 민주당이 대응 안 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빌미가 안 되도록 검찰이 스마트하게, 유능하게, 그리고 필요 최소한도의 법리에 따라서 딱 결과를 내놨어야죠. 근데 이원석 총장 말이 공직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두고.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의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년 검사 생활했지만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정말 너무 좀 추잡해요. 뭐냐면 검사 탄핵 이런 거를 막 만지작 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 대통령 탄핵은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거는 이해라도 가는데, 검사는 감찰도 있고 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견제하는 수단들이 있는데 검사 탄핵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수사를 방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당이든 힘자랑할 만큼 과잉으로
의석을 갖고 있거나 과잉으로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런 짓을 합니다. 이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그런 함량에 비해서 과잉으로 의석을 지금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어쩌면 오남용을 하는 거예요. 다수 제1당으로서의 권한을 말하자면 검찰 보고 오남용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싸우면서 배운다고 자신도 지금 오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은 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석 총장이 이번에 좀 화제가 된 게 한동훈 장관하고 비슷한데 다른 애였어요. 다른 화법으로 좀 조근조근 민주당이 반박을 하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아예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검찰 집단이 그렇게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저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여기서 내가 왜 밤새워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면 모든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결론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설 땅이 없습니다. 검찰은 정당을 위해서도 정권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팔다리이고 눈과 귀입니다. 뭐 이원석 검찰총장은 딱 조곤조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공격의 강도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데 묶였다 이런 인식은 좀 약했는지.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공격을 받는 게 그거거든요. 윤석열의 뭐 대리인 뭐 이런 식의 상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 포화를 받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상당히 정치인스러운 발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을 제가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압수수색을 왜 많이 하느냐? 진술에 입각하면 법정에서 저희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압수수색 개수가 많다 적다 갖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건 한동훈 장관도 좀 저렇게 했으면 참 좋았지 우리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던 한동훈 장관의 화법 변화가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지금 요즘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장관이 그러면 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장관이 아니게 됐을 때 그러면 순수하게 논리와 논리로 붙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갖다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처참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